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팬 김상준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포드의 신형 익스플로러입니다. 대형 SUV로서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요. 실내 공간이 중요한 차인 만큼 실내 공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티어링 휠이 파지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그립감이 좋아요. 잘 잡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림도 크기도 적당하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크기를 유지를 했고, 또 버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기능,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오디오 조작이 가능하죠. 또 메모리 기능하고 또 B&O라는 뱅 앤 올룹슨 고급 오디오가 탑재가 됐고요. 요런 감각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건 그냥 좀 플라스틱, 생짜 플라스틱 요런 느낌인데, 요런 감각은 좀 아쉽고, 또 의외로 이런 가죽의 질감은 또 괜찮고요. 또 여기에 그런 플라스틱의 질감은 또 이렇게 눌러보니까 또 약간 쿠션감이 약간 있네요. 소재, 눈으로 보는 소재는 조금 아쉽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 우측과 좌측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갔습니다. 시인성은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와면이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운전할 때 보니까 그렇게 또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하진 않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이 들어갔고, 여기 부분은 조금 구형차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버튼이 많지 않고 또 조작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장점이죠. 자, 여기 안에 이렇게 히든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는데, 의외로 좀 깊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푹 들어갈 정도로 깊고요. 이쪽 안쪽에도 공간이 조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거잭하고 USB-C 타입 단자가 신기하게 달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어 노브가 다이얼 방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이 기능은 아시죠? 언덕에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그 기능.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차답게 컵홀더가 엄청 크네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물은 담으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엄청 큰 사이즈,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도 꽤 깊어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좋기 한 20cm가 넘어요. 한 3cm,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폭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네. 시트는 사실 아주 편한 편은 아니고요.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 대신에 이런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차급에 비하면은 더 고급스럽게 꾸며놨고요. 이쪽 수납 공간도 한번 볼게요. 수납 공간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아주 넓다 할 수는 없고요. 1열은 전체적으로 사실 고급스럽다,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짐도 수납할 공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넓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에 지금 탑승을 했고요. 1열에 운전하던 자세 그대로 2열에 탑승을 했고, 우선은 등받이는 이렇게 각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뒤로 눕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요. 각도 자체는. 그리고 시트는 약간 1열 시트보다 확실히 좀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도 이렇게 푹 꺼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쾌적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냥 평균 키 남성인데,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한 이 정도 남습니다. 한 주먹 한 개 반 정도, 이 정도 공간이 남는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을 때도 다리가 닿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엄청 넓다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할 수 있고요. 미국 차들은 송풍구가 머리 위에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지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시원한 바람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적인 부분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명이 위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고 옷걸이가 이렇게 꽤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를 딱 걸어서 뭐 옷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230V 단자 220V하고 호환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좋고요. 또 스마트폰을 또 별도로 충전할 수 있도록 소켓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2열 공간에는 뭐 일단 여유로운 공간하고 또 시트의 느낌이 상당히 편안하고요. 대형 SUV다운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열에 앉았고요. 그냥 평균키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사실 닿아요. 2열에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는 무릎이 닿고 허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추 세워서 앉으면 무릎이 닿지는 않죠. 사실 장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단거리를 타기에는 괜찮고 성인 남성이 2명 앉아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3명은 못 앉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특이하게 3열에도 많아요. 컵홀더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짐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SUV답게 확실히 수납 공간이 많기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3열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래서 7명을 다 태웠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좀 좁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면은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접히죠. 그리고 참 좋은 점은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접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접힙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된 트렁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열 공간을 접으면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2열까지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 넓은 공간이 나오죠. 여러모로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하나만큼은 대형 SUV답게 넓다,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곳은 양평의 유명산인데요, 와인딩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사실 대형 SUV하고 와인딩 코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포드가 왜 이쪽 중미산을 시승 코스로 선택을 했는지 의아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m가 넘는 대형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거동이 가볍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코너가 나름대로 급격한 코너가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스티어링 휠 조작으로만으로도 그립으로 살려서 잘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이 기존 차량하고 다르게 상당히 좀 탄탄해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쪽 오면서도 동승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도 가장 큰 변화는 서스펜션의 탄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연속되는 코너를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SUV 하면은 디젤이라는 공식이 머릿속 깊숙하게 박혀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가솔린 모델만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가솔린 수입 SUV의 대표주자가 됐죠. 그래서 이전 모델이 인기 있는 차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신형 모델은 2.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은 이번에는 출시 라인업에서 빠졌고요. 향후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대신에 3.0L 가솔린 엔진하고 배터리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에다가 친환경 여러가지 장점들을 결합한 차량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새로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5L 자연흡기 엔진도 타봤었는데
그냥 자연흡기 엔진의 좀 여유로운 회전 감각과 또 좀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지금 2.3L 터보 엔진이 사실 출력도 높고 성능이 더 강조된 엔진이기 때문에 자연흡기를 이제 라인업에서 배제시키고 2.3L 터보 엔진을 주력 모델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304마력에 달하는 출력인데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출력이 충분히 나오고요. 대신에 자연흡기 엔진이 아닌 터보 엔진이 적용되다 보니까 터보 렉 현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 좀 터보 렉 현상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1000에서 2000rpm까지는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한 3500rpm에서 4000rpm 정도에서 엔진 회전이 될 때 확실히 좀 힘이 나온다, 출력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느껴지는데, 고속주행의 만족감이 높은 편이고 저속주행은 그거보다는 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최근에 개발돼서 뭐 상당한 기술이다, 신기술이다, 다단화된 기술이다 라고 해서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팅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6단 변속기만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막 변속이 막 제멋대로 되거나 아니면 변속이 필요할 때 변속을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익스플로러에 탑재된 10단 자동 변속기는 상당히 똑똑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저속에서 터보렉 현상은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변속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정확한 변속과 속도 영역을 잘 맞춰서 가고 있고요. 변속의 충격은 특별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의 세팅이 상당히 탄탄한 편인데 대형 SUV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물렁물렁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탄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 달릴 때라든지 와인딩 코스를 주행할 때 상당히 좀 만족감을 줬습니다. 핸들링이나 서스펜션의 그런 조화로운 느낌, 그리고 상당히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속에서는 요철을 넘어갈 때나 아니면은 뭐 가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좀 탄탄한 편이어가지고 속도를 좀 많이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의 안정감이 뛰어나고 또 좀 탄탄한 주행 감성을 갖추고 있는 대신에 저속에서는 기존 모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승차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진공식에서 전자식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속 구간에서는 브레이크가 이렇게 좀 푹푹 밟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요. 고속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밟아도 제동이 바로 되는 스타일인데, 일관적인 느낌이 처음에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도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데, 현장의 엔지니어분한테 여쭤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민감한 게 좀 덜하고요. 고속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또 제동력을 살려주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연동이 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차간 거리를 조절할 때 엔진의 개입 없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어로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좀 더 엔진의 효율, 연료 효율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나올 포드 링컨 차량에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신차에도 앞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구형 모델은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 지금 신형 차량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주행 느낌은 사실 아주 다르다, 전과 너무 다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운전을 좀 지속해서 해보니까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시스템이 탑재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듭니다. 후륜에서 확실히 구동이 발생이 돼서 차량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인 느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나름대로 정교한 느낌을 주면서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타봤던 대형 SUV 중에서는 가장 스포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일 수 있는데
차량의 외형 디자인만 봤을 때는 역동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라든지 트래버스라든지 그랜드 체로키 등 기타 대형 SUV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형 SUV를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의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러신다면 신형 익스플로러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모델을 다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타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교 차종들 중에서 가장 스포티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과 달리 꼭 비교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에이다스 기능을 켰는데요, 나름대로 좀 코너가 있는 지형인데도 스티어링 휠 조향을 나름대로 잘 합니다. 코너를 잘 따라서 가고요. 그리고 차간거리도 제가 지금 4칸을 조절해 놨는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를. 속도는 83km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68km, 69km로 앞차를 잘 따라가고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이 나름대로 지금 잘 갑니다. 트래버스에는 이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미국 차인 포드 익스플로러에는 이 기능이 탑재돼서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해주는 시간은 약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은 한 10초 정도 있다가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안 잡으면은 한 5초 뒤에 경고가 울리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잡으면 한 5초 뒤에 경고가 좀 더 알람이 세게 울리다가 기능이 해제되고 속도가 스스로 줄어듭니다. 차량 스스로가 안전을 위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현대차 팰리세이드라든지 같은 급의 대형 SUV 모하비라든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보수적인 세팅이다. 하지만 이 기능 자체는 잘 구현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8.9km입니다. 지금 트립상에 보이는 연비는 리터당 8.3km를 주행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달렸어요. 그리고 와인딩 코스 이후에는 좀 정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타력 주행을 좀 했더니 연비가 한 8.3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외곽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시면은 한 8.34 요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 도심 연비는 이 수치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출시 현장에서 사실 실구매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사실 이전 모델하고 지금 모델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오늘 좀 차량을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개선된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후륜 구동으로 플랫폼이 바뀐 부분은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체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안정감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상품성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만족을 했는데, 독자분들이 이 차량을 궁금해 하신다면은 사기 전에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구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